진행은 어떻게 할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연을 품은 49층 아파트 준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삼정이행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다음으로는 원스톱 커뮤니티 생활, 호텔 같은 내 집, 자연을 품은 내 집을 또 우리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평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죠. 하나감정평가본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계시죠. 법률 로펌의 을지 차원근 변호사님도 모시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께서 준비를 했고 또 설명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인사를 드리고 설명의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바로 인사.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만큼 이득이 있을지 또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을 할 때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관련된 설명드리고 위원장님이 좀 전에 인사 말씀으로 각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파트에 관련된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기획을 맡아서 진행했던 것이 머핀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오늘 설명의 진행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소유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오늘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머핀 홀딩스는 보시는 것처럼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을 하고 또 많은 법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저에 대한 소개를 우리 조 박사님이 이미 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오래도록 종사하게 됐고 또 오늘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재건축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걱정 반 기대 반이죠. 어디는 잘 되었다는데 또 어디는 참 힘들어졌다는데 이런 걱정 반 희망 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지는 성공하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곳은 성공을 했는지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지금 우리 현재 주변의 호재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삶의 주기나 도시의 생애 주기나 엔트로피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배우고 사회에 활동을 한 다음에 인생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 도시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다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엑스포 아파트도 그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원형 리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형 리정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원, 배우는 것을 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리,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죠? 93년도에 대전 엑스포의 기념비적인 아파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젊은 층 분들 중에서는 이곳에 엑스포 아파트가 구성이 될 때 수학여행 이쪽으로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추억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는 이때 이 우리 엑스포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대전 엑스포와 함께 첨단 아파트로 태어난다. 탄생 대전 엑스포 아파트. 방사형의 단지 설계에서
편리한 가정 자동화 설비까지. 이것이 첨단 엑스포 아파트. 이제 아파트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건설 명문 4개사가 기술과 명예를 걸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아파트. 예, 여러분들 아파트입니다. 박수 안 나오시네요. 예, 아파트 지으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던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선 후에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코아가 개점이 되고 카이스트가 문을 열었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은 명문 학군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했죠. 첨단 과학으로서, 또 자연화합지 입지로서, 또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또 높은 교육 수준으로서 엘리트 타운이 됐죠. 그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선두지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동네에 오고 와서 인사를 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반절 정도가 박사님이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학력이 가장 높은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 뒤면 나타날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가는 단계가 올 텐데, 배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도 있었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수도관이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배관 공사를 하다가 공사 인부가 떨어져서 매몰이 돼서 사망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이 얘기 기사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곧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차량 증가로 좀 전에도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점점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되죠. 또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통상 모든 아파트들이 20년 정도 지나면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수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공동 이용 시설을 고치는 것은 맞는데 이 비용에 관련해서 주민들 상호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갈등할 일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제는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엑스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더 가속됩니다. 어떻게 가속되는지 볼까요? 구축과 신축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 아파트가 과거에는 중부의 가장 으뜸 가는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곁에 있는 스마트시티에 비해서도 이 상승폭으로 보면 매우 속상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꿀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 우리 아파트를 주변으로 보면 호재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죠.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가볍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탐립 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민역이 들어오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는 코아 상가 앞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의 강남이 집가도 높고 집값도 높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철역 앞이 강남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지역도 전철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구역 단지 앞에 전철이 들어선다면 또 입지는 바뀌죠. 큰 호재입니다. 또 있습니다. 회덕 인터체인지가 신설이 되고 대덕 특구 신문교가 건설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상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었던 하수처리장,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는데 그게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파트까지 저평가되었었던 것이죠. 이게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쪽의 사업 진행과 우리가 입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서 작용이 되는다고 보여지네요. 그 후 과학 수도 인류 경제 도시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고, 결국 이걸 전부 다 합해봤더니 보통 이런 개발에 관련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하나 정도의 호재가 발생이 되면 이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역은 7성급 호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단지에서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 노후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호재가 발생된 부분, 또 뒷부분에서 보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천지인이 모두 합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이 딱 기회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죠. 먼저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보죠. 먼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재개발 지역보다는 훨씬 도로도 좋고 주차도 편하죠. 그러나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도 32년 차 집이 됐습니다. 여기에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같으면 주차장이나 공원들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국가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주거 환경이 쾌적히 되고 내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런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모두가 이득이 되더라, 이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도시가 슬럼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우범화되는 것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능도 정비 사업에서 진행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정비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목표이고, 지금 현재 국가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일치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은 성황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와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법이 통합이 됐죠. 원칙적으로 아파트 개발은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먼저 계획이 수립된 후에만 개발합니다. 이것이 뒤에서 설명드릴 정비계획이라는 거죠. 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후화되어 있어도 못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거에 주택촉진특별법으로 이 아파트 건설을 할 때는 밀실에서 임원들이 적당히 사업을 했죠. 이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끝으로 분배의 적정성입니다. 옛날 주택촉진특별법으로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난 뒤 이득금을 나누었을 때 30%는 조합원에게, 70%, 80%는 시공사 거였죠. 결국에 여기 살고 계셨던 여러분들은 입주가 안 됐습니다. 법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롭게 법이 만들어진 것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잘된 것, 그것은 분배의 적정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이득은 사업이 완료된 후 모두 조합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업을 진행한 뒤에 분양 신청률 거의 100%입니다. 재입주율 85%까지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죠. 그러면 사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죠. 근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알면 될 내용이고, 우리는 현재 정비구역 입안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끝내게 되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약 150개 정도 되는 복잡한 법이지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는 것은 행정계획이고, 첫 번째는 정비계획, 두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제정이 된 이후 전국적으로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세 바퀴째 돌아가는 준비 단계에 있는데, 이 세 번째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문제되었던 것들, 이것들 모두 없앴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진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안전진단을 완화했다는 점, 동의서를 통합했다는 점,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법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딱 들어맞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법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집을 짓는 주체가 여럿이죠.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이득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원칙적으로 땀을 흘린 사람이 빵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체가 많이 있죠.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공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도 지정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 개발자가 지정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조합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그 이득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주민자치형 독립시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추진준비위원회 가칭 단계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정비구역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될 겁니다. 아직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건 아니에요.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그래야 관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조합 설립 못해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만이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럼 이 추진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과거에 한 구역에 추진위원회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4개, 5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의율이 80%였습니다. 누구도 80%를 동의서를 받지를 못하고 10년, 15년, 20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마아파트 24년 만에 창립총회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빨리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만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조합이라는 것이 뭔지 볼까요? 조합이란 공통 목표를 위해서 모여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조합은 공통 목표, 우리 구역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고 그리고 여러분 재산 증식시키는 것, 분양권을 받는 것,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조합이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조합이 인가가 되었다는 것은 특허로서 건설 사업자로 의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밖에 화환 중에서 시공사가 화환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설사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반자료도 없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있는 시공사를 다음에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집을 지으라고 하청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설사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는 또 50%의 범위 내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권한을 조합에게 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청으로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정비구역이죠. 그러면 정비구역이란 뭘까요? 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여기서 지정권자란 대전시장을 얘기합니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및 고시하는 구역, 이 구역은 엑스포 아파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정비구역 결정을 할 때 입안 절차의 처음 단계에서는 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구역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2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법이 딱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돼요. 아무리 노후화되어 있고 물이 안 나오고 집이 쓰러져 가고 지하층이 무너져도 살고 계신 주민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의율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지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 정비계획, 우리 아파트는 과연 몇 층으로 짓고 몇 세대를 짓기 위한 준비를 갖춰졌는지 토지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도시설계업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를 진행하는 삼정 ENC의 문기홍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엑스포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정 ENC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님, 그리고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저희 총괄이사님 및 도시재생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도시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 관내에 가장 많은 정비계획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 정비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게 돼서요, 지금 20년 정도 이상 현재 이 도시계획과 정비계획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의사와 시행자 그리고 지정권자와의 원만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는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용적률,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얼마만큼 규모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업 수행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엑스포 아파트입니다. 30년 전 엑스포 아파트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최고의 성능이었던 기술도 이제는 일상적인 기술이 되었고, 아파트의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아파트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는 최고 성능의 단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열재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 아파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넣을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과거 대전의 대표하는 단지였던 우리 엑스포 아파트의 잠재 가치를 재실현하여 다시 한번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서 도약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비계획에서는 엑스포 아파트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맨 첫 번째 보시는 용도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줄의 가운데에 보시는 건축물 노후도입니다. 용도 지역은 앞으로
엑스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 건축물의 노후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현재 엑스포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약 200%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되었고, 특히 32평과 49평이 대부분의 큰 주된 평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에 개발이 된 잠재 가치 부분은 앞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현재 지금 하수 처리장,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전되면서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라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업체들의 입주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엑스포 아파트의 정비 계획은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공동주택과 그리고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한 기본 밑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 이용 계획은 주민 여러분의 의사나 건축 배치 협의 가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관심 있으신 분야일 겁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크게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은 계획적으로는 300%입니다. 엑스포 아파트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안전 및 친환경, 공동체에 대한 계획 요소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을 확보할 경우에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의 용적률을 확보할수록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공사가 지역업체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에 30%를 추가하여 330%까지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저희 엑스포 아파트는 갑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적 요소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대로에서 갑천변으로 연결되는 주 통경청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과 고려한 스카이라인의 형성, 그리고 층수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별도로 건축 계획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 수행 절차, 정비 계획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정비 계획 부분입니다. 정비 계획은 크게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누어지고, 준비 단계는 행정 업무를 진행하기 전 단계입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입안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동의서가 확보된 이후에 정비계획 지정을 안을 만들어서 입안하게 되고 그 뒤에 실행 단계를 거쳐서 행정 업무, 유성구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정비계획 결정 과정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빨간색으로 좀 써놨죠. 정비계획 입안 동의에 관한 부분. 저 입안 동의가 마무리되어야만 그 다음 저희가 정비계획에 대한 절차와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이 동의서 확보에 대한 부분도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